요즘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공매도 개혁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왜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통념이 있고 한국 산업의 성장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늘 빠듯하게 살아왔고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금융의 빌런들을 밝혀내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한국의 산업이 아무리 잘 되고 나라에 돈이 많아져도 도둑놈들이 정계, 재계, 금융계, 언론까지 결탁을 해서 부당하게 돈을 흡수하는 시스템이 워낙 공고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파이는 작을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안 당해본 사람들을 찾는 게 더 힘든 상황이고요. 국민들의 돈을 이제 금융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정계랑 재계랑 연결이 돼서 관료랑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리고 언론도 콩고물 받아먹고 정보를 통제해버리는 악순환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 수밖에 없었다. 고로 지금이라도 개혁을 해야만 한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일인 11월 8일은 양현석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고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는데 사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검사가 항소한 2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죄를 예상하고 있고, 다만 저는 무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나라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버닝썬 사건이 또 터졌을 때가 블랙핑크가 글로벌 활약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의 정서 중에서 국격을 높여주는 월드 클래스들을 이제 보호해 주려는 그런 국민성이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YG를 국민들의 공분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몫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양현석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마약 문화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한 문제의식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이고 양현석에게는 이런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셀럽의 행동이 이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YG 아티스트들은 지속적으로 마약을 한국 사회에 노출시켰었고 현재 청소년들의 심각한 마약 문화 형성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양현석이라는 YG의 수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죄의 가능성이 큰 양현석에게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고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양현석 선고 공판 하루 뒤인 내일 모레 11월 9일에는 슈퍼개미 김정환의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김정환의 재판 정보 공유 드립니다. 11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 제406호 대법정에서 열리고요. 일반인들도 참관이 가능합니다. 김정환 피해자 모임 운영자님께서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허락해 주셔서 이틀 전에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선고 공판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징역 7년에 벌금 170억 원에 대한 확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선고 기일이 10월 12일이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 달이 밀렸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사실 금융사범에 대한 대중적인 공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김정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이 될 예정이다. 슈퍼K 김정환은 이제 고통 속에 한 달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김정환 본인이 여전히 운영하는 멤버십 전용 커뮤니티에 게시가 된 글이고요. 본인이 게시했겠죠. 김정환의 민사, 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한상준 변호사님이 금융범죄 전문이신데 김정환 같은 금융권에서 모럴 해저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르시스트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킨다거나 내 말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남의 이야기는 절대로 안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왜 욕하는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데 죄책감도 전혀 없고요. 끝까지 잔머리를 써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남들을 계속 속일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산다라고 합니다. 김정환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로 김정환이 쓴 글을 읽어보고 김정환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좀 멈춰줘. 4주 정도 시간이 늦춰졌다. 1년이 훌쩍 지나가고 난 자신을 잃었다. 처음으로 남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숨 쉬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을 멈추었다. 근데 나 잘못한 거 없거든. 이제 조용히 사라질 것이냐 아님 회생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 나한테 다시 행운을 주기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날 보면 점점점.
여전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잃은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한 반면에 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죠.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김정한 믿고 투자했다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김정한은 본인이 잃은 것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르시스트임이 틀림없다. 또 보겠습니다. 김정환이 글을 참 많이 씁니다. 뭐 나르시스트의 일면일 수도 있겠죠. 황제의 시간, 본인을 황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롭다. 황제의 시간에 거리 내 안주 또한 즐겁다. 무려 1년 동안 하나의 결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160장이 넘는 나의 결백을 위한 시간들.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I'm not guilty.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세상에 알려지기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기 전, 난 그래도 비교적 일반 사람들처럼 사는 척을 했다. 이걸 해석해 보면은 자기가 범죄 행위를 해서 피해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범행이 알려져서 삶이 고달파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죠. 범죄를 저지른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걸린 것을, 자기가 범죄를 했다가 걸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만약에 안 들켰으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라는 이런 나르시스트의 전형을 드러내는 글이었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난 범죄 스릴러물을 좋아한다. 책도 미스테리 범죄 스릴러물밖에 보지 않는다.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감옥, 법정, 그리고 검사, 판사들. 저는 이 부분이 고해성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던 본인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고 범죄 스릴러물이 이제 모티브가 되어서 이거를 이제 똥오줌 못 가리고 현실에 적용을 했다가 나락을 가게 된 정황에 복선이 담겨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25일 정도 남았나? 나 잠시 없는 동안에 포기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다들 힘내길. 이거는 이제 회원들에게 관리 차원에서 립서비스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김정환의 현재 상태는 정상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환의 범행의 썸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킬라와 김정환의 인연은 2022년 5월에 처음으로 이제 F킬라가 김정환 빌런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때 다원시스라는 종목을 김정환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저도 매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종목 스터디를 하게 되고 그랬다가 다원시스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지뢰찾기라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김정환과의 악연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도 병행을 했었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사실상 접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김정환 측의 신고 때문에 게시물들이 계속 삭제가 되는 바람에 이제 유튜브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게 전화위복이 된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김정환의 가장 큰 범죄는 바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제 구독자들을 상대로 선행 매매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먼저 종목을 산 후에 구독자들에게 종목을 추천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본인만 차익 실현을 하는 기술을 썼었고요. 추가적으로 한동안 장이 안 좋았고 본인도 손해가 커졌을 때는 CFD 계좌를 이용해서 외국인으로 가면을 쓴 뒤에 초단타 선행 매매를 하기도 했는데 자기가 CFD 계좌로 팔아놓고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간다면서 외국인을 욕했던 지극히 나르시스트적인 면모가 기사화된 적도 있고요. 가장 악랄했던 부분은 선행 매매를 하기 위해서 종목을 추천해주는 행위조차도 회비를 받아서 추천을 했다는 겁니다. 퀀트 K나 이제 병아리 방이라는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양쪽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푼돈을 밝힌 정황도 많은데 후드티를 만들어서 판다거나 아무런 가치도 없는 NFT를 팔았었고 참고로 NFT를 제작한 사람은 이우건이라는 본인 사촌 동생이고 현재 리퍼블릭 K의 바지 사장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슈퍼챗으로 돈을 많이 쏘는 순서대로 이상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피라미드식 위계를 구축하는 대담함도 보여준 바가 있고요. 슈퍼챗 랭킹을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 탑 10 안에 들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탑 10에 들어갔습니다. 2년 연속으로. 이 외에도 피해자들 개개인마다 피해 디테일이 다를 정도로 김정환이 세심하게 돈을 갈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금융사범 김정환의 최종 선고가 내일 모레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여기서 실형이 선고가 되면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포승줄을 채운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재판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재판의 결과는 F킬러 채널에서 가장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